이제 저희 도커를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뭐가 도커냐라는 질문을 일단 던져야 돼요. 이 모두가 도커가 좋다고 하는데 도커를 공부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커를 사용하면 뭐가 좋은지. 내가 요즘에 도커라는 걸 알았는데 맨 처음에 회사분들에게 도커가 좋대요. 우리 도커 도입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아, 저리 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도커 좋은지 레포트부터 써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분이 도커를 공부해가지고 좋다는 거 알면 되는데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설득력 갖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커에 대해서 이미 알아볼게요. 뭐 이거는 막 여기에 써 있죠. 도커 is the world leading software container platform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전 세계에서 컨테이너 플랫폼 중에서 가장 인기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도커라는 개념이 지금 한두 달 만에 나온 게 아니라 한 진짜 10년이 넘게 된 90년도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이 컨테이너라는 게 아마 썬사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도커라는 거는 뭐 이런 걸 읽어보면 굉장히 지루하죠. 이게 이제는 도커 속임말인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이거를 뭐 일일이 읽어서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뭐 도커 뭐 여기 많은 설명이 있지만 우리는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도커인데요. 이게 하나의 운영 체제예요. 우리 그러니까 뭐 맥OS는 뭐 맥OS, 뭐 우분투면 우분투 거기에 위에 컨테이너들 여러 개를 올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VM을 깔잖아요. VM웨어를 컴퓨터에 깔았어요. 뭐 버추얼 박스든 하이퍼V가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든 거기에다가 이제는 가상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 설치를 하는데 그걸 설치를 해서 이제 내가 컴퓨터에서도 우분투도 쓰고 막 다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가볍게 했대요. 그 말이 경량화된 컨테이너라고도 하는데 뭐 그렇게 말해서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뭐 일단 이런 건 한번 보긴 해야 되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도커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뭐 인프라스트럭처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데스크탑 컴퓨터 하나 있어요. 그 컴퓨터에 호스트 OS가 올라가요. 호스트 OS가 올라가면 거기에 도커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 이 컴퓨터에 그냥 도커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를 여러 개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근데 바이너리가 있고 라이브러리도 있고 이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컨테이너가. 그럼 이 컨테이너를 이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PPT를 한 컴퓨터에서 열 몇 개를 띄울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컨테이너 열 몇 개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띄우는 단위가 알고 보면 컴퓨터 단위와 비슷한 거예요. 운영체제 단위와. 우분투를 10대 띄울 수가 있고 센토스도 10대 띄울 수가 있고 거기에 뭐 우분투에 노드.js가 깔려 있다. 노드.js 서버를 열 몇 대 띄울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뭐 자바 기반이다. 그럼 뭐 스프링 프로젝트를 열 몇 대를 돌릴 수도 있고 하나의 컴퓨터에서 단일 머신에서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는 AWS나 뭐 애저 같은 거의 모형인데요. 거기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요. 근데 이 하이퍼바이저가 바로 커널 단위에서 그냥 바로 여기는 OS가 설치되어 있지만 호스트 OS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로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해 놓고 바로 여기에다가 게스트 OS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웹 서비스를 담당하는 뭐 애저나 AWS나 그런 데서 하는 모형인데요. 바로 인프라 위에다 하이퍼바이저만 설치해서 거기에다 게스트 OS를 설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이 VM 하나에다가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써있죠. 그냥 VM 하나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VM 하나에다 우리가 이제는 AWS에서 EC2를 사던가 뭐 가상 컴퓨터를 하나를 구입을 하잖아요. 가상 컴퓨터를 하나 구입했을 때 거기에 이런 형식으로 올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우리가 그냥 톰캣 깔고 톰캣 하나 돌리면 이제 거기에다 컨피규레이션을 계속 정해가지고 여러 개 서버를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별로 좋지. 나중에 그러면 갑자기 이거를 다시 빼내야 돼요. 나중에 이 서비스 하나만 엄청 커져서 이걸 빼내야 되는 환경이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컨피규레이션을 작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는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판도가 바뀌었다 이거죠. 우리는 도커를 알잖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럼 도커는 게스트 OS 위에 도커만 올려놓는 거예요. 도커만 올려놓고
이 도커 안에 이 우분투에는 톰캣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뭐 노드.js들. 그럼 그 톰캣 하나의 설정은 그 톰캣 하나만 가져가고 이 컨테이너들만 여러 개를 두개 주는 거예요. 이게 컨테이너 하나거든요. 컨테이너 하나.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게 갑자기 서비스가 커졌어요. 그럼 이거를 또 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컨테이너 하나 떼서 다른 가상 컴퓨터를 사고 거기에다 도커만 설치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보통 이런 구조로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컨테이너 하나에 대해서만 내가 정의를 해놓고 이거를 나중에 여기다 딱 떼서 붙이고 딴 데다 떼서 붙이고 계속 이거를 아니면 복사해서 클러스터링을 만들든 그런 것들을 확장의 개념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커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서비스가 커질 경우 아니면 우리가 개발 환경을 구성할 때 이 도커를 활용해서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따가 이제 신나게 보실 예정이에요.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개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지 우리가 뭔가를 구상을 할 수가 있는지 테스트 모듈 같은 경우도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이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도커를 쓰지 않아요, 보통. 예, 왜냐하면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도커가 다 좋은데 제가 지금 계속 톰캣 서버, 뭐 노드.js 서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레벨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이터처럼 이 퍼시스턴트 레이어는 잘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도커가 볼륨에 대해서 만약 볼륨이 도커에도 볼륨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볼륨이 맛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맛이 가면은 복구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도커를 사용할 때는 로그 데이터조차도 도커 컨테이너에 두진 않아요, 절대. 이제 나중에 서비스가 커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로그성 데이터는 이제 DB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뭐 로그를 RDB에 쌓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RDB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로그성 데이터는 뭐 엘라스틱서치나 아니면은 엘라스틱서치라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ELK 스택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그러고 그냥 저장소에다가 뭐 S3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S3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에 많이 쓰니까 AWS의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그냥 텍스트 뭐 .txt든 그거를 다 던져 넣는 거예요. 그냥 로그를. 그럼 나중에 쿼리를 돌려서 그 로그를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아테나라는 그 빅데이터 쿼리를 돌리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스트림 서버를 따로 두고 뭐 주키퍼랑 이제 카프카를 연동해서 스트림으로 쫙 로그를 다 보내고 그 스트림에서 하나로 다 처리하는 그런 로그도 있는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뭐 다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도커로 둔다 그건 리스크가 좀 있어요. 뭐 만약에 이 서비스가 절대 안 커질 자신이 있다 그러면 도커로 둬도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한 1년 반 전에 그렇게 도커로 아무것도 모를 때 도커 처음에 할 때 그때 이제 RDB를 지금 도커로 올려놨는데 아직도 잘 돌고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아무도 안 쓴 서비스라 그냥 근데 그렇게 도는 서비스라면 모르겠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으니까요. 도커로 이제 DB를 돌리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테스트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 환경에서 DB를 쓴다 그러면 도커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테스트 환경 내에서는. 왜냐하면 어차피 부하가 이뤄봤자 뭐 저희 회사 직원이 전부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모두 도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서버 라즈베리 파이 정도 하나 올려놓고 한 달에 5천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걸 프리티어라고 해서 공짜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거기다 도커를 몇 개를 올려놓냐면 레디스 하나, 그리고 몽고디비 하나, MySQL 하나.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기본 3세트를 이렇게 올려놓고 아니면 또 더 올리고 싶은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또 다시 땡겨가지고 하나 올리고 계속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한 8개까지 뜨더라고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8개까지는 뜨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는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DB는 예, 그 AWS IDS라는 좋은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거는 오로라라는 뭐 DB는 어떤 거 쓰세요? 보통? 아, 결정을 안 하셨어요? 네, 뭐 DB 같은 경우도 뭐 MySQL이나 마리아DB나 포스트그레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 그런 거 사용하시면 뭐 아마존 오로라 쓰면 이제 그 뭐냐 용량 걱정 없이 용량이 알아서 걔네들은 스케일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신경 안 쓰고 편히 쓸 수 있어요. AWS 서비스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개발자를 위해서 편해지니까 제가 아는 게 AWS밖에 없어서 분명 애저에도 똑같은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IBM은 없더라고요, 대부분.
쿠버네티스, 뭐 도커 스원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오케스트레이션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도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면 도커 스웜이랑 이제 쿠버네티스. 요즘에 도커 스웜도 이제 물러났고 쿠버네티스가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쿠버네티스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이 설정하는 거 자체가 이제 이 사람 설정을 해놓으면 이 사람 스타일과 제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설정해 놓은 거에 대해서 디테일이 엄청 많아요. 쿠버네티스는 디테일을 많이 잡을 수가 있거든요. 클러스 컨피규레이션에. 그러면 그렇게 잡아버리는 순간 이제는 굉장히 이 쿠버네티스 새로 들어온 개발자는 쿠버네티스를 공부를 해야 이걸 또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러닝 커버가 굉장히 커서 다른 개발을 하는 시간보다 쿠버네티스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경우가 있어요. 아마 CTO 분이 굉장히 문제 생길 때마다 쿠버네티스 하루 종일 잡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도커라는 거는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만 빼고 웬만하면 저는 서블리스라는 환경을 이제 추천해 드리는데요. 네, 도커라는 게 이제 다 좋은데 이제 나중에 점점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공부를 덜 하려고 도커를 시작했는데 공부를 더 해야만 쿠버네티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 아마 쿠버네티스 뭐 클러스터링은 안 다룰 건데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은 그냥 기본적인 거는 아마 깨우치고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가상 환경을 도커로만 딱 이루어진 거를 그냥 제공을 하면은 저희는 그냥 그거를 올리기만 하면 똑같은 환경이 구성되어 있어서 누구나 새로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그것만 띄워주면 그것만 띄워놓고 공부를 하면 돼요. 저희 걸 서비스를 거기에 배포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도커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도커만 있으면 돼 이러고 도커를 던져주는데 도커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끔 도커를 이렇게 제가 알려주고 다니지만 도커가 결국에는 도커를 잘못 배우면 나 혼자 일을 다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도커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경량화 컨테이너가 왜 경량한데? 굳이 써야 돼? 근데 너가 한 대 쓰니까 너가 만들었으니까 너가 다 뒤처리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가끔. 그러면 이제 열심히 내가 만들었으니까 책임져야지 이러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CTO 분도 쿠버네티스를 도입하고 그런 그 진퇴양난을 겪고 계실 거예요.